지금 한국 코인 시장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자금 이동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리플 홀더분들께서는 XRP 가격에만 집중하시느라 그 중요한 신호를 다 놓치고 계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부터 흩어져 있는 모든 신호를 하나로 묶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모든 신호는 종합해서 봐야 맥락이 잡히는 법이거든요. 먼저 최근 한국 시장에서 리플 XRP 거래 대금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히 리플이 한국에서 인기가 많다 이런 수준으로 볼 일이 절대 아닙니다. 한국 시장 내에서 XRP라는 자산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결정적인 신호거든요. 자, 두 번째 신호랑 같이 묶어서 보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거래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이낸스입니다. 명실상부 전 세계 코인 거래량 1위 거래소란 말이죠. 그런데 그 거대한 바이낸스보다 우리나라 업비트가 리플을 2배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계 1등 거래소보다 한국 거래소가 2배를 더 들고 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 것 같으세요? 절대 아니죠. 여기서 마지막 세 번째 신호를 보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 가상자산 시장 거래 대금이 약 1조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시각이 아주 많아요. 한국의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시장이 최대 15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가 있거든요. 1조 원에서 15조 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 규모가 앞으로 들어올 규모의 1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한국 암호화폐 시장의 판 자체가 차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함정이 하나 생깁니다. 기관이 들어온다니까 가격이 오르겠네. 그럼 지금 막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정확히 기관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게 사실은 무서운 함정일 수도 있단 말이죠. 호재와 함정이 동시에 깔려있는 이 복잡한 구조를 이해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개인들이 어느 편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런 시장의 큰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두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죠. 지금 한국 가상자산 투자자가 약 111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1113만 명이 거의 전부 개인 투자자란 말이에요. 기관 자금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전체 거래대금도 1조 원 수준인데 이건 한국 주식 거래대금이랑 비교하면 10배나 낮은 상황이거든요. 결국 지금까지는 개미들끼리만 사고 팔던 시장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추적할 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기업 법인들이 왜 하필 지금 리플 투자 문턱을 허물고 있느냐. 둘째, 업비트가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보다 리플을 2배나 들게 된 구조적인 이유가 뭐냐. 셋째, 이 변화가 우리 개인들에게 진짜 기회냐 아니면 함정이냐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절대 따로 노는 얘기가 아니고요. 전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고리를 모르면 시장을 거꾸로 읽게 되고 결국 하락장에서 기관에게 물량을 고스란히 뺏기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질문부터 풀어보죠. 기관들은 왜 지금까지 한국 시장에 안 들어왔을까요? 답을 드리자면 안 들어온 게 아니라 못 들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법인 계좌로는 가상자산 직접 거래가 사실상 막혀 있었거든요. 게다가 일정 금액 이상 거래하면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규제까지 걸려 있었죠. 여러분, 기관 자금이 어떤 돈입니까? 대규모 자금을 아주 빠르게 움직여야 하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매번 신고하고 절차 밟고 있다? 이건 기관 입장에선 실질적인 진입 장벽이었던 겁니다. 문이 아예 꽁꽁 잠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잠긴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금융위원회가 규제 완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거래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이제 기관이 대규모 매수와 매도를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관들이 저점을 노려서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집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 깔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단순히 규제 좀 풀리는구나 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시장에 참여하는 선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조치거든요. 이제 연기금, 자산운용사, 대형법인 같은 어마어마한 거대 자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을 움직이는 힘의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지금까지는 1113만 명의 개인들이 가격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그 핸들을 기관이 잡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자, 그럼 이 기관들이 진짜 들어오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까요? 바로 온체인 데이터입니다. 자, 보세요. 온체인 데이터를 까봤더니 대형 고래들이 XRP를 엄청나게 매집 중입니다. 특히 XRP 가격이 눌리는 순간부터 매집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거든요. 가격이 조용할 때 큰 손들이 밑에서 다 쓸어 담고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XRP 선물 거래량도 같이 크게 늘어났어요. 선물이 뭡니까? 기관들이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자기 포지션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때 쓰는 도구잖아요.
현물로 저가의 물량을 담으면서 선물로도 포지션을 쌓는다? 이건 한탕 노리는 투기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전략적인 매집이라는 소리예요. 이런 건 아마추어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데이터상으로 증명된 팩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그 숫자로 가보겠습니다. 업비트의 XRP 보유량이 바이낸스의 2배가 넘는다.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전 세계 코인 물량이 다 모이는 바이낸스보다 한국의 업비트에 리플이 더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이건 국내 기관성 자금이 리플을 아주 집중적으로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무서운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시장에 나오질 않고 계속 쌓이기만 한다는 거예요. 팔려고 모은 물량이면 진작에 풀렸겠지만 안 풀고 계속 쟁여두기만 하거든요. 이건 단순히 단타 치려고 모은 게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왜 하필 리플이냐? 비트코인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는데 왜 기관들이 리플에 꽂혔냐는 거죠. 이유가 명확합니다. 리플은 설계 목적부터가 달라요. 국제 송금과 결제 인프라를 목표로 만들어진 자산이거든요. 이미 여러 금융기관과 파트너십도 맺어놨고요.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규제 친화적이고 실제 금융 시스템에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자산이란 말이죠. 기관은 장난감을 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쓸 수 있는 인프라를 사는 겁니다. 여기에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미국에서 증권거래위원회인 SEC와 리플 사이의 법적 분쟁이 리플의 승리로 가닥을 잡았다는 점이죠. 규제 리스크가 줄어든 자산에 기관 자금이 먼저 붙는 건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위험이 걷히는 순간 큰돈이 들어오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숨어있는 진짜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어요. 미국 기관들이 XRP를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 하나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증권으로 분류되면 온갖 규제와 공시 의무에 묶여서 기관이 함부로 못 다루지만 상품으로 분류되면 그 제한들이 다 풀려버리거든요. 이거 하나로 기관 자금이 들어오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미국에서 이렇게 길이 열리니까 한국 기관들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업비트 보유량이 바이낸스를 넘어선 타이밍이 바로 이 흐름이랑 정확히 겹친단 말이죠. 미국의 리스크 해소, 한국의 규제 완화, 그리고 기관의 집중 매집. 이 세 박자가 동시에 터진 게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아닐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심지어 변화는 코인 시장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대기업이랑 전통 금융권까지 거래소 지분을 확보하려고 난리가 났거든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래에셋이 코빗 지분을 대거 인수한 겁니다. 이게 왜 의미심장하냐? 단순히 투자 수익 보려는 게 아니라 거래소 경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즉 시장의 인프라 자체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판돈을 거는 게 아니라 아예 판을 만드는 테이블에 앉아버리겠다는 거죠. 자, 거래소에 대기업 자본이 들어오고 금융기관 네트워크가 결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리플 ETF나 XRP 스테이킹 상품, 기관 전용 장외거래 서비스 같은 것들이 현실이 됩니다. 이제 연기금이나 자산운용사가 리플을 자기 포트폴리오에 정식으로 편입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거예요. 판이 통째로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정말 경고하고 싶은 가장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오니까 무조건 오르겠네. 지금 바로 사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기관이 매집을 끝내면 오르는 건 맞지만 그 매집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이 오히려 눌릴 수 있거든요. 기관은 최대한 싼 가격에 물량을 많이 모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매도 압력을 만들기도 하죠. 그럼 개인들은 기관 들어온다더니 왜 이래 하면서 실망해서 팔아버리는데 그때 기관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가는 겁니다. 지금 온체인에 찍힌 매집 신호가 바로 이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증거일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더 조심해야 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기관 매집이 리플 한 종목에 너무 쏠려 있어서 기관이 포지션을 조금만 바꿔도 가격에 큰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둘째로 거래소 지분 경쟁이 아직 진행 중이라 대주주가 바뀌면 정책도 바뀔 수 있고요. 셋째로 규제 완화가 아직 초기 단계라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금이 출렁거릴 때마다 당국이 다시 개입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관 진입의 가장 초기 단계라고 보셔야 합니다. 기회가 가장 큰 동시에 리스크도 가장 높은 구간이라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차라리 매집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가면 되지 않냐고 하시겠지만 그 끝나는 시점을 정확히 알기도 어렵고 매집 직후의 급등 구간은 아주 짧게 지나가거든요. 결국 타이밍 놓치고 고점에서 들어가서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을 받아주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속으면 안 되는 건 기관이 물량을 다 쌓고 나면 그때서야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규제 완화 확정이다. 대형 파트너십 체결이다. 이런 뉴스들이 그제야 막 터지거든요.
그럼 개인들은 뉴스를 보고 뒤늦게 뛰어드는데 그때 기관은 조용히 수익을 실현하고 나갑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없이 봐왔던 이 패턴이 가상자산에서는 훨씬 빠르고 가파르게 일어납니다. 그럼 결국 이 판에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느냐? 바로 거래소 지분을 확보한 대형 금융기관들입니다. 거래소 수수료도 챙기고 미리 쌓아둔 물량으로 수익도 내는, 앞뒤로 다 먹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판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기관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속도로는 절대 그들을 못 이기거든요. 대신 기관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느 구간에서 움직이는지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뉴스가 나오기 전에 판 구조를 먼저 보셔야 해요. 앞으로 여러분이 지켜보셔야 할 건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온체인상에서 대형 지갑들이 계속 매집하는지 아니면 거래소로 물량을 옮기기 시작하는지. 둘째, 금융위원회의 규제 완화 속도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셋째, 대형 금융기관이 거래소 경영에 개입하면서 어떤 새로운 상품들을 내놓는지입니다. 이 3가지 신호가 한꺼번에 겹치는 구간이 바로 시장의 진짜 변곡점이 될 겁니다. 한국 코인 시장은 분명히 1조 원에서 15조 원으로 커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비용을 치르는지는 결국 판 전체의 구조를 읽어내는 통찰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금 리플을 보면 한동안 큰 움직임 없이 옆으로만 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리플은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는 오히려 정반대로 봅니다. 이건 오른다 내린다로 볼 게 아니라 차트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구조를 보셔야 하는 구간이거든요. 실제로 가격은 잠잠하지만 정작 큰 손들은 조용히 사모으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XRP를 1만 개 이상 들고 있는 고래 지갑수가 역대 최고인 33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가격이 바닥이거나 횡보할 때도 큰 손들이 발을 빼기는커녕 더 담고 있다는 뜻이죠. 여기에 XRP 현물 ETF에도 지금까지 13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건 적어도 단기 차익을 노린 움직임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리고 가격이 멈춰있는 동안에도 리플의 실전 채택 작업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유럽의 3대 은행인 독일의 도이치뱅크가 국제송금, 외환정산에 리플을 블록체인으로 도입했고요. 한국에서는 운용자산이 무려 92조 원에 달하는 교보생명이 국채정산에 XRP 기술을 쓰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은행과 보험사들마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게다가 미국의 은행 감독 기관 또한 XRP의 연방은행 인가를 조건부로 내줬으며 전 세계 200개국 1만 개가 넘는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국제결제망 스위프트까지 XRP를 차세대 실시간 결제 솔루션으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금융 시스템이 리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말이 결코 과장은 아니라는 걸 느끼실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 의구심이 생길 겁니다. 큰 손도 사고 은행도 들어오고 호재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가격은 대체 왜 제자리냐 하실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의문이고요. 여기에 핵심이 다 들어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은요. 시장 위쪽에서는 팔겠다고 줄 서 있는 매물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과거 미 대선 직후였죠. 비싸게 샀던 사람들이 본전만 오면 팔고 나가겠다라며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죠. 그런데 지금 큰 손들은요. 이 매물을 묵묵히 받아내며 사들이고 있습니다. 사는 힘과 파는 힘이 딱 맞물리니까 가격이 위로 가지도 아래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큰 손이 물량을 빨아들이는데 가격은 옆으로만 기는 구간을 우리는 매집 국면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 가격이 제자리인 것은 힘이 빠져서가 아니라 위에 쌓여 있었던 대기 매물들을 큰 손들이 묵묵히 받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이 물량이 다 소화되는 순간이 진짜 출발점이 되는 거고요. 차트가 조용한 지금 시점이야말로 진짜 그림은 바로 차트 밖에서 그려지는 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용할 때 리플 하나만 사두면 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은요. 절대 한 종목에만 자금을 몰아넣지 않습니다. 앞서 큰 손들이 리플을 묵묵히 매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리플로 들어온 자금은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리플과 직접 연결된 생태계 종목들로 흘러들어가고 이때 덩치가 작은 후속 종목일수록 같은 자금이 들어와도
때도 가격이 훨씬 크게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코리움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코리움 같은 경우는요, 리플 레저와 직접 연결된 기업용 레이어 1 블록체인인데요. 쉽게 말해서 XRP의 빠른 송금 기술에다가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 기능을 합쳐놓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코리움의 핵심은요, XRP와 한 몸으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2024년 3월 리플 레저와 코리움 간의 양방향 브릿지가 출시되면서 두 블록체인이 직접 연결되었었는데요. 이 브릿지가 열린 지 단 38시간 만에 코리움 네트워크의 XRP 보유자가 무려 2287% 폭증했습니다. 게다가 코리움은 전 세계 은행이 쓰는 국제금융표준 ISO 20022까지 지원하는 강력한 연관성 덕분에 코리움은 XRP가 오를 때 그 이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대선 직후에 리플의 가격이 2배 뛰는 동안 코리움은 단 며칠 만에 542%의 급등을 보였고요. 지난 2월 XRP가 11.8% 오를 때 코리움은 21.4% 상승, 한마디로 거의 2배 가까이 급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올해에도 코리움은요, 계속해서 큰 폭의 급등을 여러 차례 보여주고 있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단돈 10만 원의 소액 투자로 머지않아 막대한 수익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리플이라는 대장주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리플과 같이 움직이면서 상승폭은 더 큰 연관 종목을 함께 담아두는 전략이 필요하죠. 위험은 나누고 수익 기회는 넓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이런 후속 종목들은 대장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인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조용한 이 시기에는 아직 가격이 싸게 깔려 있습니다. XRP가 먼저 치고 나간 뒤에 따라 들어가면 그땐 이미 후속 종목 가격도 올라가 있죠. 진짜 기회는요, 모두가 잠잠하다고 여기는 지금 미리 찾아서 자리를 잡아두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리움처럼 리플과 함께 폭등의 수혜 종목들을 선점해서 압도적인 수익을 올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부터는 단 10만 원으로 6개월 만에 5억 원의 자산을 일궈낸 전설적인 트레이더의 월가 비밀 노트를 여러분들 앞에 펼쳐보이겠습니다. 이 매뉴얼은요, 연수익 30억 원을 기록하는 미국의 현직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의 헤지펀드 핵심 이사진들만이 공유하는 극비 문서인데요. 일반적인 유튜브 영상이나 인터넷 검색, 자산운용사의 공개 보고서, 심지어 글로벌 금융 세미나에서도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최상위 계층의 정보입니다. 이 짧은 영상에 집중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비트코인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이미 S&P 500 지수를 40배 이상 압도하면서 전통 자산과는 차원이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2017년만 하더라도 이미 단돈 50만 원으로 4개월 만에 1억 원으로 불린 사례가 있었죠. 2022년에는 57만 원만으로 10억을 만든 투자자가 있었으며 2024년에는 소액만으로 15억을 만들어 대박을 낸 공무원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에서 알트코인 순 단 한 종목으로만 무려 97억 7,140만 원, 수익률 1,043%를 기록한 슈퍼개미가 등장해 화제가 되면서 현재까지도 코인 투자만이 서민과 재벌의 경계를 허무는 유일한 해답이 되었다는 건데요. 단돈 만원, 5만 원만 제대로 된 코인에 투자해도 하루 만에 단칸방에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갈 수 있다는 말이 이제는 농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코인 투자로 수억 대의 부자가 된 사람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직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같은 이제는 몸집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메이저 종목에만 몰리는 군중 심리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요, 작년 2025년을 살펴보면요, 비트코인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던 그 해에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신규 프로젝트였던 빌드온으로서 무려 4,113%라는 폭등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즉 실제로 단기간의 소액만으로 인생을 역전시켜주는 종목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이 아니라 이러한 중소형 알트코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코인 시장에서의 핵심 수익률은 섹터를 제대로 짚은 중소형 종목들에서 나왔다는 뜻이죠.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저런 아무도 모르는 폭등 섹터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란 말인데, 현재 코인 투자는요, 이렇게 3천만 개가 넘는 코인 종목 중 하나를 무작정 집어드는 게 아니라 오로지 이 대형 기관들의 자금 전용 게이트를 통과한 코인만 담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대형 기관들이 매집하는 주도 섹터
테마와 그 테마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인데요. 자, 2021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요, 솔직히 말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판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6년 시장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한마디로 대형 기관들의 돈이 곧 가격인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요.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된 현물 비트코인 ETF가 나온 지 28개월 만에 ETF가 굴리고 있는 자산만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훌쩍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이며, 그중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하나가 굴리는 자산만 약 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80조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회사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쌓아두는 걸로 유명한 스트래티지는요, 올해 4월 보유한 비트코인이 81만 개를 넘기면서 전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가진 기관 1위에 올라섰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블랙록, 스트래티지, 피델리티 같은 대형 기관들이 쥐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합치게 되면 시중에 풀린 전체 물량의 10%가 넘기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을 흔드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의 소소한 투자금이 아니라 이러한 거대한 기관들이 결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플 이야기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지금 리플을 조용히 사모으고 있는 큰손들도 결국 이 기관이 가격을 만드는 흐름의 일부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가 남았죠. 이제 코인 시장 대형 기관이 주도한다는 건 알았는데 블랙록 같은 거대 기관이 투자하는 다른 코인과 다른 테마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형 기관들은 절대로 한 종목, 한 섹터, 한 테마에만 자금을 투입하지 않죠. 그렇다면 지금 가장 주목해야 할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2026년 전 세계 대형 기관들이 가장 치밀하고 거대하게 준비하고 있는 테마,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영어로는 토크나이제이션, 줄여서 RWA라고 부르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 RWA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쉽게 풀어드리면요, 여기 10억짜리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10억이 없으니까 이 아파트에 투자하기가 쉽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 아파트를 100만 개의 디지털 증서, 즉 토큰으로 잘게 쪼갠다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10,000원만 있어도 이 아파트의 100만 분의 1을 살 수 있습니다. 부동산뿐만이 아닙니다. 비싼 국채, 주식, 금처럼 덩치 크고 비싼 자산을 전부 이런 식으로 잘게 나눠서 코인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실물 자산 토큰화입니다. 여기서 진짜 좋은 점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은행 영업시간, 주식 시간 상관없이 24시간 언제든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자산에서 나오는 월세나 이자를 사람 손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요. 이렇게 발생하는 월세나 이자 수익은 내가 가진 토큰 수만큼 알아서 내 지갑에 자동으로 꽂힙니다. 셋째, 복잡한 중개인이나 서류 결제 과정이 사라지니 수수료도 그만큼 줄어들죠. 간단히 말해서 비싼 자산들을 잘게 쪼개서 소액으로 24시간 연중 무휴 자동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드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왜 하필 지금 기관들이 여기에 달려들고 있냐?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단순히 유행이라서가 아니라요, 돈이 흐르는 구조를 보셔야 하는데요.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3.5에서 3.75% 수준에 멈춰 있고요. 시장은 앞으로 금리가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은행 이자가 5%일 때는 그냥 은행에 넣어두면 됩니다. 그런데 이자가 2에서 3%로 떨어진다? 사람들은 어디 더 이자를 주는데 없나 하고 두리번거리기 시작하죠. 지금 기관들이 딱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마침 갈 곳을 찾는 대기 자금들은 역대급으로 쌓여 있고요. 달러에 연동된 가상화폐,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물량만 해도 역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이 은행 예금보다는 좀 더 주면서 미국 국채만큼 안전한 상품을 찾고 있는데, 바로 그게 지금 말씀드렸던 토큰화된 국채 상품인 겁니다. 실제로 블랙록이 만든 토큰화 국채 펀드는요, 연 5.2%의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굉장하죠? 안전성은 미국 국채 수준으로 높습니다. 예금보다 높으면서 안전하니까 기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블랙록은요, 2024년 3월에 비들이라는 토큰화 펀드를 내놨는데요. 달러와 미국 국채 같은 가장 안전한 자산을 코인의 형태로 담아둔 상품입니다. 이 펀드가 지금 굴리는 자산이 약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달합니다. 이게 말로만 큰 게 아니고요. 비들 토큰화 상품을 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실제로 지급한 이자가 누적으로 1억 달러가 넘습니다. 이거는 이자를 언젠간 주겠다가 아니라 이미 현금으로 다 나갔습니다. 블랙록뿐만이 아닙니다. 운용 자산만 1조 6천억 달러가 넘는 프랭클린 템플턴은요, 단돈 20달러부터 수수료 제로에 가까운
가까운 토크나 펀드에 들어갈 수 있게 상품을 열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 시장이 현재 얼마나 클까요? 전 세계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에 올린 규모가 2026년 5월 기준 3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7조 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이게 불과 3년 전에는 15억 달러였습니다. 3년 만에 20배가 커진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전 세계 채권, 부동산 같은 진짜 자산을 다 합치면 수백조 달러인데 그중 지금 블록체인에 올라온 것은 1%도 안 됩니다. 이 1%만 더 옮겨와도 시장은 지금보다 몇백 배나 커진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로 지금 돈 번 사람이 있긴 하냐?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바로 온도 파이낸스라는 기업에서 출시한 온도 코인인데요. 온도 코인은요, 미 국채 상품을 토크나하는 상품을 내놓자마자 2024년 초 상장 직후 블랙록의 토크나 펀드 출시 흐름을 타고 5개월 만에 약 38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챙겨야 할 건 딱 하나입니다. 지금 시장은요, 결국엔 기관이라는 거인이 다음에 어느 종목에 발을 들이냐, 이것을 미리 읽어내는 게임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의 현역 퀀트 트레이더들과 뉴욕 헤지펀드 핵심 인사들이 조용히 매집 중인 블랙록 비들펀드와 밀접하게 연결된 코인과 테마, 이것을 선점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들의 연결고리만 면밀히 추적한다면 향후 급등할 종목을 발굴하는 일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제가 6개월 동안 심층 분석 끝에 찾아낸 극비 종목입니다. 온도 코인이나 리플을 압도하는 폭발적인 상승이 예견되는 블랙록의 토크나 프로젝트이며 그들이 만든 비들펀드에서 가장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게 될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가 온도 파이낸스의 실물자산 토크나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투자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하죠. 더욱 놀라운 점은요, 블랙록 내부의 실물자산 토크나 펀드 기획서에서조차 프로젝트 X라는 암호명으로 철저히 숨겨진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실물자산 토크나 분야에서 영순위 종목이라 확신할 수 있는데요. 이미 블랙록을 필두로 12개의 헤지펀드와 4개의 글로벌 금융사가 콜드월렛 담보계약을 체결해서 막대한 기관 자금이 유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코인의 가격은 단돈 0.2달러, 하나로 약 300원대에서 아직 대중의 관심이 닿지 않은 철저한 바닥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현지의 전문 분석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가진 기술력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되는 시점에서 그 보여줄 퍼포먼스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과거 초기 솔라나 코인이 바닥에서 수천 수만 배의 기하급수적인 랠리를 보여줬던 것처럼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재현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 코인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건 여러분께 정보를 감추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 유튜브 분석 내용을 그대로 빼돌려서 돈을 받고 팔아먹는 악질 업체들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질 업자들을 걸러내고 진심으로 저를 믿고 구독해주신 진짜 구독자분들께만 안전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한 방어 조치인데요. 정보 받아보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모바일 화면 조회수 우측에 있는 더보기를 펼치시면요, 이 혜택 받기 파란색 링크가 있을 겁니다. 거기로 들어가셔서 짧은 설문지에 답변만 남겨주시고 전송 버튼 눌러주시면 끝입니다. 남겨주신 연락처로 제가 직접 최대한 빠르게 정보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PC로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 하단 설명란에 동일한 파란색 링크가 있으니까 클릭 후 폼을 완성해주시면 신속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신신당부 드렸습니다. 절대 무리해서 한 번에 큰돈 넣지 마시고요. 밥 한 끼, 커피 한 잔 값인 단돈 5,000원에서 만원 정도의 소액으로만 테스트로 시작해보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일단 블랙록의 본격적인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사전 판매 물량 300만 개는 순식간에 동인할 것이기 때문에 한 발 앞서서 자리를 선점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단 1원의 금전도 요구하지 않는 100% 무료 나눔 정보입니다. 제게 필요한 것은 채널을 키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뿐이고요. 혹시라도 저를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조건 제가 아니니까 차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블랙록이 선봉에서 지휘봉을 잡고 트럼프가 규제의 빗장을 박살내면서 미 정부가 막대한 실물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쏟아내는 역대급 금맥 폭발의 시기입니다. 이 거대한 세 가지 모멘텀이 정확히 겹치는 유일한 좌표는 아까 말씀드렸던 RWA 실물자산 토크나 프로젝트 단 하나뿐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거 불장 당시에서도 단돈 몇십만 원이 수백 배의 기적을 만들어냈던 그 폭발적인 랠리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세력들이 매집의 문을 닫고 출발해버리기 전에 여러분의 계좌에 꼭 담아두시길 권장해 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도 저는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극대화해줄 최고의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